오늘은 아침에 뒤꿈치가 디딜 때 아프다면 때문에 걱정이 커진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껴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생활 습관과 몸의 신호를 함께 보면 생각보다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는 증상 하나가 식사, 수면, 운동, 복용 중인 약, 기존 질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 몸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순서가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이 언제 시작됐고 하루 중 언제 더 심해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유독 심한지, 오후 활동 후 심해지는지,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더 불편한지에 따라 생활 습관의 영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편이 생기는 자세와 움직임도 같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심한지, 계단에서 더 느껴지는지, 오래 서 있으면 심해지는지 같은 정보가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아프다, 불편하다고만 말하기보다 상황과 시간을 함께 기록하면 병원에서도 훨씬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갑자기 심해진 계기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활동량이 갑자기 늘었는지, 집안일이나 산책 습관이 바뀌었는지, 식사 시간이나 수면 패턴이 무너졌는지 돌아보면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몸에는 분명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는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무리라도 증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의 생활 흐름을 차분히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반찬이 너무 짜고 단조로우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불편감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밤늦게 몰아서 마시는 습관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채소, 칼슘이 포함된 식사를 너무 단순하게 줄이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식사량이 줄었거나 체중 변화가 함께 있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의 불편은 해당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활 균형이 흔들릴 때 더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잠과 휴식의 질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잠이 얕고 자주 깨면 낮 동안 몸이 더 무겁고 예민해져서 이런 불편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래 누워만 있어도 몸의 긴장과 약화가 겹쳐 증상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쉬는 것보다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쉬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 새벽 각성, 낮잠 길이, 아침 피로감을 함께 적어두면 생각보다 많은 단서가 보입니다. 몸은 밤사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휴식 습관 때문에 오히려 더 굽고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움직임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며칠 내내 가만히만 있으면 근육과 균형, 감각이 더 떨어져 생활 속 불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핵심은 통증을 참는 운동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 안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자세를 자주 바꾸고 짧게라도 걷고 필요하면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나 의자를 활용하는 식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목표를 크게 잡기보다 하루에 몇 번, 몇 분, 어떤 동작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과 기존 질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처럼 익숙하게 먹는 약도 컨디션 변화와 함께 몸의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어지럼, 붓기, 피로, 식욕 저하가 같이 생겼다면 약 복용 시간이나 조합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증상 변화와 복용 정보를 함께 적어두면 진료 때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관절, 허리, 혈당, 혈압, 심장, 수면 문제가 있었다면 서로 연결돼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번째는 집안 환경과 일상 동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몸 상태에서는 평소 괜찮던 방 문턱, 욕실 바닥, 침대 높이, 의자 자세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급히 움직일 때나 물건을 들고 방향을 돌릴 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을 허리를 과하게 숙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바꾸고 미끄러운 슬리퍼나 불안정한 의자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면 어떤 순간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옆에서 관찰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버티는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는 병원에 바로 확인해야 하는 신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쉬어도 점점 심해지거나 붓기와 열감이 뚜렷하거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불편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고 기운이 크게 떨어진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짐, 큰 부딪힘,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이후 바로 심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쪽만 유독 심하거나 감각 이상, 힘 빠짐, 보행 변화가 동반되면 집에서만 버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는 생활 요령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급한 신호가 없다면 생활 기록을 들고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와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9번째로는 아침 준비 시간과 저녁 정리 시간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몸이 굳어 있고 저녁에는 피로가 겹쳐서 같은 불편도 전혀 다르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오전과 오후의 차이를 같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움직임이 둔하지만 조금 지나면 풀리는지, 저녁에는 활동량이 쌓인 뒤 더 심해지는지 살펴보면 관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이런 차이를 가족이 함께 알고 있으면 집안일 분담이나 외출 시간도 훨씬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패턴을 읽는 능력이 결국 큰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로는 잘하려고 너무 한꺼번에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고치고 운동도 늘리고 잠도 바로 잡고 약 시간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어떤 변화가 도움이 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버 세대 건강관리는 속도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면과 기록, 다음 주에는 식사와 움직임처럼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몸은 서서히 변하고 회복도 대개 서서히 옵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이 더 강한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는 가족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불편이 반복되면 본인도 답답하고 가족도 걱정이 커지기 쉽지만 서로 불안한 말만 주고받으면 정작 중요한 기록과 준비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서 가장 불편했는지, 무엇을 하면 조금 나았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힘들었는지를 짧게 메모처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없다면 친한 지인이나 자녀와 전화로라도 핵심 변화를 공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몸 상태를 말로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더 빨리 받게 합니다. 건강관리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관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12번째는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에 너무 빨리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 무리한 운동이나 식단 제한을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불편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는 원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생활 요인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맞았던 방법이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몸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천천히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전에 무리부터 커지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정보는 참고하되 몸 상태의 흐름과 의료 상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3번째는 외출과 사회활동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약속을 줄이고 움직임을 피하게 되지만 완전히 고립되면 기분과 수면, 식사 리듬까지 흔들리면서 전체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한 활동이 아니라 조절된 활동입니다. 가까운 거리 산책, 짧은 장보기, 가벼운 모임처럼 부담이 덜한 일부터 유지해 보세요. 일상 리듬을 완전히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상태를 핑계로 삶 전체를 좁혀 버리기보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14번째는 진료를 받을 때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상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한지, 약은 무엇을 먹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시작 시점, 심해지는 시간, 동반 증상, 최근 생활 변화, 복용약 목록을 적어 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보다 설명이 더 중요한 순간도 많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는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겹쳐 보일 수 있어서 정리된 정보가 진단에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된 진료는 불안한 진료보다 훨씬 정확하고 덜 지칩니다. 15번째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순간만 강하게 기억하고 조금 나아진 변화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회복은 대개 극적인 하루가 아니라 작은 개선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 일어설 때 덜 힘들어졌는지, 밤에 덜 깨는지, 가족이 보기에도 표정이 편해졌는지, 산책 거리가 조금 늘었는지 같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신호를 기록하면 괜한 불안을 줄이고 생활 관리를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몸의 위험 신호만큼 회복 신호를 읽는 능력도 건강 관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16번째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점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한 줄로 적고, 점심 전에는 식사와 수분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활동량과 피로도를 확인하는 식으로 단순한 틀을 잡아두면 몸 상태를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 오늘 가장 불편했던 순간, 조금 나아졌던 순간, 복용약, 수면 상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록은 며칠만 지나도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실버 세대 건강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비싼 기계가 아니라 꾸준한 관찰입니다. 17번째는 체력과 자신감을 함께 회복하는 관점입니다. 몸이 한번 불편해지면 다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겁나서 자세가 더 굳고 활동량이 줄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실제 통증이나 불편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매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자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일어섰는지, 어제보다 더 안정적으로 걸었는지, 잠자리에 들 때 덜 불안했는지 같은 변화를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회복은 몸만의 일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리듬이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8번째는 계절과 날씨의 영향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일교차가 큰 날, 찬바람이 부는 날에는 몸이 더 뻣뻣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와 같은 양의 활동도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일정과 강도를 조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씨 탓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외부 조건이 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자는 뜻입니다.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얇은 겉옷, 걷는 시간대 같은 작은 조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병원 진료 뒤의 실천입니다. 진료를 한번 받고 약이나 운동 지침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도 집에 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 뒤에는 들은 내용을 한 장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언제 먹는지, 피해야 할 동작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은 언제인지, 좋아지지 않으면 어느 증상부터 바로 연락해야 하는지를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료 결과를 생활 습관으로 연결하는 단계까지 가야 관리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20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하루 이틀 좋아지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버 세대의 회복은 흔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이 있는 곡선처럼 나타납니다. 어제보다 나빠 보이는 날이 있더라도 전체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중단하지 않는 것이 결국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뒤꿈치가 디딜 때 아프다면은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몸의 신호를 함께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관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언제 심해지는지, 최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식사와 수면은 어떤지, 움직임과 약 복용은 어떤지 차분히 적어보세요. 기록이 쌓이면 몸이 보내는 패턴이 보이고 그때부터는 막연한 불안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쉬워집니다.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 두시면 더 빨리 이상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불편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꼭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